안녕하세요. 데이커스입니다. 바이올렛 좀 보여주세요. 이러시는데요. 밖에서 요즘 너무 추워가지고 비닐하우스를 닫아놓기도 하지만 낮에 환기를 시키잖아요. 너무 추워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잠깐 거실로 들어왔어요. 막 추우니까 이게 이렇게 처지면서 잎이 막 이렇게 둥글게 오그라들어요. 그래서 지금 안으로 들어와서 한 3일 됐어요. 그랬더니 이렇게 좀 잎이 펴지죠. 그러면서 이렇게 꽃도 이렇게 피워주고 있어요. 추위를 굉장히 많이 타가지고요. 10도 이상 두셔야 돼요. 그래서 베란다에서 할 때도 안쪽으로 거실 쪽으로 이렇게 배치를 하셔야 되고요. 거실에서 밝은 빛이 들어오는 창가나 빛이 들어오는 쪽으로 두거나 아니면 창가 있죠. 그런 데서 키우셔야 돼요. 추위를 엄청 타요. 이게 화원에서도 한 판 20개 있죠. 한 판을 가지고 오면 그냥 뭐 한 5개에서 10개는 추워서 이렇게 그 판매를 못하는 이런 상품이에요. 그래서 굉장히 좀 기피하는 상품이에요. 요게 바이올렛이요. 추위를 타가지고 그냥 하원에서는 보통 뭐 3도 5도 이렇게 되잖아요. 그러면 문을 열어놓든지 이러면 이게 다 처집니다. 가져올 때는 괜찮은데 이렇게 해서 바이올렛이 조금 좀 그런 상품이고요. 암동초도 마찬가지예요. 요거 잎이 그냥 막 다 없어지는 거예요. 이게 시큼해져가지고 추워가지고. 그래서 여기 좀 안으로 들어왔어요. 꽃대가 올라왔는데 꽃대를 올려주질 못하는 거예요. 이렇게 들어왔고요. 글록시니아. 이게 잎이 있었는데 추워가지고요. 그 하우스 바깥쪽 문 있는 데 있죠. 거기 뒀더니 이렇게 됐더니 안에 들여놨더니 이렇게 이제 새순이 올라옵니다. 이렇게요. 그리고 요것도 추위 타서 호야도 이렇게 4개 먼저 들어왔어요. 이런 식으로. 참고해 주세요. 세상에 이렇게 추워가지고 이 잎이 하나도 없어졌어요. 이 뿌리예요. 국은. 자, 이렇게 들여놓으니까 여기도 이제 나오네요. 자, 이렇게 해서 3가지 추위 타는 거 안으로 들어왔어요. 온도가요, 지금 8도. 어저께 제가 전체적으로 물을 줬어요. 추웠었잖아요. 추워가지고 한 이틀 영하로 떨어져가지고 겸사겸사 물을 못 줬어요. 그래서 어저께 이렇게 다시 이제 오픈을 하고요. 이렇게 했는데 오늘 저기 온도가 6도 내려왔어요. 6도 내려와서 하우스를 다 이렇게 또 오픈을 했답니다. 아이고 들어갔다 나왔다 막 엉망진창이죠. 마찬가지시겠죠? 물을 거의 매일 줬었어요. 저는 매일 주다가 요번에 한 이틀 안 주고 이제 3일 만에 이렇게 준 거예요. 아마 가을이 돼서 잎이 좀 떨어지는 것도 있지만 댓글에 잎이 우수수수 떨어진다고 하시는 분이 계시는데요. 잎이 우수수수 떨어지는 거는 물을 말려서 그럴 거예요. 왜 그러냐면 여러분들이 아실 게 하원에서는요 물을 여러 가지 종류가 있잖아요. 여러 가지 종류가 있는데 대부분 보면은 자동 저기 물 주는 거 있죠. 이렇게 그게 나와가지고 주는 곳이 많아요. 이렇게 사람이 주는 것도 많지만 그렇기 때문에 매일 하루에 한 번씩 물을 주는 곳이 많아요. 그래서 물을 매일 준다고 생각하시는 게 편해요. 왜냐면 이제 하원에서는 종류가 워낙 많다 보니까 이것 주고 저것 주고 뭐 이러지 못하잖아요. 그러니까 매일 줍니다. 하원에서는. 근데 이제 여러분들 집에 와가지고 물을 잘 줬다고 생각을 하시는데 물을 주는 방법도요. 얼만큼 이렇게 그 아이들이 물을 먹느냐에 따라서 달라져요. 물을 주는 방식이요. 그냥 가령해서 스프레이로 슉 하고 이렇게 지나가잖아요. 주시는 분은 물을 충분히 줬다고 생각하는데 얘는 물을 못 얻어먹는 경우가 많은 경우가 있어요. 그건 왜 그런지 아세요? 물을 이렇게 물을 주잖아요. 분갈이 해놓은 거는 좀 덜한데요. 분갈이 해가지고 오래된 것들은 물길이 생겨 있어요. 그 물길로 쭉 빠져버리고 이 흙에는 물이 안 가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물을 저는 매일 줬는데요. 이러시는 분이 많으신데, 우리 남편이 물 주는 방식을 저번에도 설명을 했죠. 그냥 찌익 하고 저 2시간 제가 물을 주는데, 우리 남편이 물을 주면 30분도 안 걸려요. 그럼 왜 그러겠어요? 그냥 샤워기로 씩 하고 그냥 이렇게 주는 거예요. 그리고 본인은 물 다 줬다고 해요. 그러면 얘는 어떻게 되겠어요? 그냥 이파리 하고 이렇게 해서 그냥 물에 이렇게 겉흙만 이렇게 되고, 진작 이 화분 속에 거는 물이 뽀송뽀송하게 있어요. 물을 주실 때는요, 한 번 주고 듬뿍 주고 한참 여기에 가지고 있어야 돼요. 물을 듬뿍 주고 난 다음에 갔다가 오면서 또 줘야 돼요. 그러니까 2번 줘야 얘가 충분히 먹을 수가 있어요. 다육이물도 마찬가지예요. 물을 주는 방법을 저번에도 제가 한번 영상에서 올려드렸는데요. 이런 다육이들은 한참 만에 물을 주잖아요. 물을 주면은 그냥 겉에서만 쭉 흘러내리고 얘가 충분한 물을 못 먹어요. 2번, 3번 이렇게 줘야 다육이들은 물을 충분히 먹었다 이렇게 할 수가 있어요. 물을 한번 슬쩍 주고 지나간 다음에 물 여러분들이 이렇게 그 화분을 빼보시면요. 물 반도 안 먹어 있어요. 한참 줘야 돼요. 물을 여기에다 물을 준다 이렇게 생각하시면요. 아, 그리고 제가 이거 물 줬어요. 이거 한 10일 만에 요거 어저께 물을 주니까 여기 이제 좀 들어갔죠. 위에 이렇게 소복하게 있었는데요. 처음 물을 줬습니다. 그동안 저기만 했었어요. 스프레이만 했었어요. 처음 물을 주고 요게 물이 한 이틀 정도 되면 요게 이제 좀 들어가거든요. 요게 좀 약간 마르죠. 그럴 때 액비를 좀 줍니다. 살짝 줍니다. 마늘 액비 줘도 되고 뭐 여러 가지 줘도 됩니다. 그리고 영양제를 녹여서 주는데 강하게 주시면 안 돼요. 항상 강조합니다. 살짝 연하게. 요 정도 양이면 한 2알 정도만 녹여서 물병으로 한 반병 에다가 2알 정도만 녹여갖고 살짝만 주셔도 돼요. 요럴 때 이제 액비를 주면 꽃이 오래 가요. 마늘 액비 같은 것도 연하게 해서 주세요. 마늘 그 우린 물 그거를 물에 타서 이렇게 연하게 그 강하게 준다 그래서 저기가 되는 건 아니고요. 약간 꽃을 피는데 이제 도움을 주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해도 되고, 예전에 제가 쓰던 활력제라는 거를 좀 써도 돼요. 요즘 활력제를 사러 가지 않고 제가 그냥 영양제를 쓰는데요. 또 하원에 가면 꽃한테 주는 활력제라는 게 있어요. 그런 걸 좀 사용하셔도 됩니다. 아이고, 제가 요즘에 이것 좀 드리면서 다육이 분갈이 하느라고 정신이 없어가지고 아주 그냥 난리도 아닙니다. 자, 그 다음에 벌레잡이 제비꽃 요거 자, 요렇게 생긴 거요. 요렇게 하는데 벌레잡이 제비꽃을 이제 댓글에 수태에다가 좋은가 이게 이제 아니면 이제 이렇게 야생토나 녹소토나 뭐 저국토 요런 게 좋은가 요런 것도 많이 조금 좀 궁금하신데요. 댓글에 보다도요 저기 블로그에 보면 장단점이 있다고 해요. 자라는 거는 수태에 잘 자라는데요. 수태에서 이제 이렇게 키우다 보면 요런 거 아가들이 이렇게 빠지잖아요. 요렇게 빠지면 그 수태 속으로 쏙쏙쏙쏙 들어가 가지고 요런 것들은 좀 그렇고, 수태에서는 약간 좀 오래되면 금방은 괜찮은데요. 한 몇 개월 정도 이렇게 지나면은 수태가 약간 좀 그게 뭐라 그럴까, 썩는 건 아닌데 무슨 뭐 곰팡이 같은 거 뭐 요런 게 좀 피잖아요. 청새 그런 게 좀 피고 요래 가지고 그런 것도 있다고 하고 여러 가지 좀 방법이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저는 지금 당장은 여기 처음처럼 야생토에 그냥 이렇게 키우고 있는데요. 괜찮네요. 무난하게 잘 크고 있습니다. 그리고 요것도 어저께 조금 좀 큰 분으로 옮겼어요. 이렇게. 자, 그리고 또 이제 궁금하신 거 한번 볼게요. 카네이션을 보여주세요 이러시는데요. 카네이션? 아, 오래간만에 이제 월동이 되나 안 되나 이런 것 때문에 이제 궁금하셔서 그러신가 봐요. 문 이렇게 밤새도록 열어놨어요. 자, 한번 볼게요. 카네이션을 잊어버리고 있었는데 그냥 이러고 있어요. 여름에 뭐 녹고 난리도 아닙니다. 이 카네이션. 자, 이렇게 있는데요.
그대로 이대로 월동합니다요. 그리고 번식을 하려 그러면 잘라서 요렇게 번식하면 돼요. 여기 요렇게 올라갔잖아요. 이런 것들을 똑똑똑 끊어서 옆에다 이렇게 하면 번식이 가능합니다요. 카네이션. 지금 저는 요렇게 돼 있어요. 중부에서는 카네이션이 월동이 안 되는 것도 많아요. 그래서 작년에는 요거를 다 끊어가지고 저기를 화분에다 심어가지고 하우스에서 월동을 시킨 적도 있어요. 페랭이가는 잘 되고요. 순수 오리지널 카네이션은 잘 안 되고 이렇습니다. 풍노초 삽목둥이 좀 보여주세요 이러시는데요. 자, 요렇게 돼 있어요. 아이고야, 요렇게 지금요. 요런 거는 이제 조금 좀 뿌리를 키워야 되는 것들이었죠. 자, 이렇게 중부는요, 요거에 월동 안 됩니다. 남부에는 월동이 된다고 하는데요. 중부에서는 월동이 안 되니까 이렇게 좀 참고를 좀 해주시고요. 겨울에는 자라는 게 이렇게 자랍니다. 이렇게요. 이게 바람을 굉장히 좋아해요. 제가 바특을 쓰다 보니까 온갖 풀이 다 나고 있네요. 자, 이런 식으로 이렇게 되어 있어요. 거의 뭐 삽목은 잘 된 편이죠. 이런 식으로. 자, 이렇게 해서 이거 다 삽목둥이에요. 이런 식으로. 그 자리에 이제 이렇게 해가지고 키워야 돼요. 꽃보다도요, 이제 활착이 어느 정도 이렇게 돼가지고 이게 자라느냐, 이런 거 차이인데요. 하우스에서 이렇게 키웁니다. 워낙 배수는 잘 되게 했기 때문에 물은 뭐 많이 주고 키워요. 이틀에 한 번, 요 정도로 해서 키우고 있어요. 국화꽃인데요. 요거는 동원의 소리라는 거예요. 이렇게 피고 있고요. 폼폼국화 그때 여기 샀던 거 요렇게 이제 하나 피네요. 그리고 요것도 왔다 갔다 하다가요 꺾어졌어요. 이게 무슨 색인지 모르지만요. 여기 아이고야, 요번에 추워가지고 요건 또 안으로 들였거든요. 제가 요것도 꺾어졌네요. 남편하고 둘이 막 이걸 하다 보니까 아이고야 아까워라. 이건 무슨 색인데 이렇게 꺾어졌을까요? 이렇게. 아이고, 요건 또 그린색 같죠? 요거 색깔이 요렇게 해서 그때 6가지였었잖아요. 요거 하나 시원찮아요. 요거 지금 요렇게 하나는 시원찮고 5개만 요렇게 성공했어요. 그 다음에 요거는 핑크, 요거 폼폼이에요. 자, 요렇게 해갖고 씨 하려고 요건 아예 심었어요. 그냥 여기다가 이게 밖에다가 두기가 그래가지고서 아예 안에다가 이렇게 해서 하우스에다가 여기 땅에다가 아주 이렇게 심어놨답니다. 나비시달에 피었어요. 한번 보여드릴게요. 아이고야 이쁘다. 아이고 어떻게 잡아드려야 될까요? 요렇게. 그 다음에 또 여기도 피었어요. 요렇게 저기 요렇게요. 굉장히 오래 갑니다. 이렇게 해서 나비 저기처럼 생겼어요. 요게 요렇게 생겼어요. 나비 시달에 꽃몽우리가 저는 한 5송이 정도 이렇게 생겼거든요. 이렇게 있다가 내년 봄에 짧게 잘라줍니다. 이렇게. 왜냐면 이렇게 길게 나가서 이렇게 끝에서 이렇게 돼요. 좀 키가 큰 편이에요. 가을 테리아인데요. 여기에서 화분에서도 이렇게 월동을 합니다. 이런 식으로요. 폼폼 겹사랑초인데 이렇게 많이 나오고 있고요. 자, 이렇게 해서 오늘도요 댓글에 궁금하신 점 한번 담아봤답니다요. 사랑초는 어저께 나와서 이렇게 밤에 여기서 이렇게 즐기고 있는데요. 이 사랑초가 이렇게 꽃이 지잖아요. 그러면 빨리 뽑아내셔야 돼요. 이거를. 안 그러면은요 꽃대를 또 안 올려요. 이게 오래되면은 빨리 그냥 그 꽃을 안 올려주니까요. 이게 꽃대가 이렇게 되잖아요. 빨리 뽑아내셔야 돼요. 빨리 이렇게 꽃대를 시들잖아요. 그러면은 되도록이면 빨리 이걸 따주셔야 되지. 이거를 그냥 놔두면은 여기에서 저기가 되면 다른 꽃들이랑 마찬가지예요. 빨리 안 올려줍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꽃이 없는 거 있죠. 시들면은 이 꽃대를 빨리 제거해 주셔야 돼요. 자, 이렇게 돼 가지고서 저도 지금 벌써 함에 꽃대가 많이 안 올려주려고 하고 있네요. 부지런하셔야 돼요. 꽃을 많이 보시려면은
꽃대를 그냥 두시면 안 돼요. 이렇게 많이 잘랐죠, 저도. 그래야지 막 핍니다요. 한참 피다가 이게 금방 또 안 펴져요. 날씨 온도도 있지만 요런 거 관리하는 것도요. 자, 이렇게 해서 빨리빨리 제거를 해 주셔야 돼요. 요런 것도 이 제거하기가 굉장히 어렵죠. 이게 이렇게 해서 이렇게 다 진 거 요런 거는 빨리 잘라 주셔야 돼요. 그래야지 계속 올립니다요. 자, 이렇게 사랑초는요. 자, 오늘도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육하우스입니다.